엽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신을 하게 되면 챙겨 먹는 것 중 하나가 엽산입니다. 엽산은 신경계 형성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아기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NTD, Neural Tube Defect, 신경관 결손이라는 병입니다.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임신 22에서 28일 무렵에 생기는 이분 척추나 문해증 등의 태아의 선천성 이상을 말한다. 엽산은 신경계의 문제를 만듭니다. 엽산의 정체는 비타민 9입니다. 귀찮더라도 엽산, 비타민 9을 기억해 주세요. 엽산은 영어로 폴릭 액시드라고 합니다. 폴릭이라는 말은 leaf, 잎을 뜻합니다. 따라서 잎이 많은 채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엽산은 녹색 야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가 브로콜리입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엽산 섭취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엽산과 말초신경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각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엽산의 대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엽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엽산에서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SAM, SAM. 엽산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엽산,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셈으로 바뀝니다. 밀을 수확해서 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로 빵, 과자, 국수, 라면을 만들듯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는 밀가루에 해당됩니다.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는 여러 과정으로 갑니다. 화살표처럼 여러 가지 과정으로 갑니다. 좀 더 복잡한 그림을 볼게요. 셈이 있습니다. S-아데노실 메티오닌, 비타민 B6, 12도 보입니다. 엽산, 비타민 9의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6와 12가 같이 사용됩니다. 이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5메틸 테트로하이드로폴레이트. 5메틸 테트로하이드로폴레이트가 있어야만 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돌아갑니다. 엽산을 제대로 소화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유전자 변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60%가 5메틸 테트로하이드로폴레이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열심히 먹어도 엽산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초신경령 검사에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유전자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5메틸 테트로 하이드로폴레이트가 안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엽산이 아니고 활성화된 메틸 테트로 하이드로폴레이트를 섭취해야 합니다. 셈을 만드는 사이클을 보면 비타민 B12, 엽산이 부족하면 둘 다 고농도 호모시스테인증이 생깁니다. 엽산 부족은 메티오닌 농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메티오닌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엽산하면 임산부가 꼭 먹어야 하는 것.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아기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에서 엽산과 중추신경의 관계. 엽산 자료에서는 중추신경이 계속 나옵니다. 엽산과 뇌졸중. 뇌졸중 이후 뇌는 활성산소 공격에 의해서 망가진다. 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위주신경치료, 엽산은 모두 다 이 활성산소 공격을 없애는 겁니다. 뇌세포의 DNA 생성에 직접 관련된다. 퓨린, 피리미딘은 DNA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자재이다. 퓨린은 피리미딘과 이미다졸이 융합된 형태의 화합물이다. DNA, RNA,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화합물의 기본 골격으로 사용된다. 엽산이 부족하면 퓨린, 피리미딘 생산이 줄고 DNA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말초신경보다는 뇌 속에 엽산 농도가 더 높게 존재합니다. 뇌에서 더 많은 엽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엽산과 알츠하이머 치매, 노화와 호모시스테인. 나이가 들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집니다. 영양 섭취 불균형, 약물, 비타민 결핍, 비만, 고혈압, 당뇨. 비타민은 특히 비타민 6, 비타민 9,
엽산, 비타민 12가 관련됩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져서 심혈관, 신경계, 눈, 뼈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뼈의 문제,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 낮은 엽산 수치, 주로 여성에서 골다공증을 만든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 배리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정상적으로 뇌에는 BBB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눈에는 BRB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지면 뇌의 BBB, 눈의 BRB가 망가져서 치매와 눈의 질환이 생긴다. 정상인과 비교해서 치매 환자에서는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다. 과호모시스테인은 치매, BBB의 망가짐, 눈 문제, BRB의 망가짐. 호모시스테인은 심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호모시스테인은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 설명하는 자료도 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혈관 내 혈전을 만듭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이외에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아드마라는 것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호모시스테인과 과아드마. 아드마라는 것은 시메트릭 디메틸 아르기닌입니다. 혈관 확장과 혈관 수축. NO, 산호질소와 아드마는 경쟁 관계이다. 정상적인 혈관의 내벽에서는 단백질 아르기닌에서 산화질소 NO를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이완이 주된 역할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산화질소가 아닌 아드마가 만들어집니다. 아드마는 혈관 이완이 아닌 혈관 수축을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아드마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을 만듭니다. 피검사에서 아드마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서는 아드마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스타딘 연구에서 아드마 수치가 높은 환자에서는 스타딘 효과가 떨어졌다. 스타틴 이외에 추가로 아르기닌을 같이 섭취해야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드마 수치가 정상인 사람에서는 아르기닌 효과가 별로 없었다. 심혈관 환자들 중 아드마 수치가 높은 경우 아르기닌을 많이 공급하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걸 아르기닌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샘과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효소는 샘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 수가 없다. 호모시스테인은 글루타치온으로 바뀔 수 있지만 너무 많은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면 신경의 문제를 일으킨다. 비타민 B12 영상을 같이 봐주세요. 호모시스테인과 염증. 호모시스테인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여러 연구 결과 호모시스테인과 염증은 강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과호모시스테인은 여러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다. 호모시스테인과 염증 유발 물질은 신경의 염증 반응과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 호모시스테인, C 단백질은 신경 염증과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 호모시스테인과 관련된 염증 반응 시 항산화제를 투여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항산화, 항염증은 멜라토닌과 관련된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멜라토닌은 항염증, 수면에 관련된 호르몬. 기존 영상 불면증을 봐주세요.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호모시스테인은 올라가고 멜라토닌은 줄어드는 것이 뇌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엽산과 말초 신경염. 엽산, 비타민 B12 결핍은 메티오닌을 만들지 못하고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져서 말초 신경을 만듭니다. B12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019년 영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한 결과 엽산은 말초 신경과 연관된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말초 신경염 외에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핀을 만드는 효소는 메틸레이션이 되어야만 작동합니다. 샘이 있어야 메틸레이션이 됩니다. 따라서 샘을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 안 먹고 다른 걸 먹어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니 메틸레이션과 암, DNA의 메틸레이션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암이 발생합니다. 집안의 전구를 켜거나 끄려면 전기 스위치 똑딱이를 사용합니다. 메틸레이션은 이 똑딱이 스위치에 해당됩니다. DNA에 메틸, CH3가 붙으면 유전자가 온, 오프 됩니다. 셈이 있어야만 메틸, CH3를 붙일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면 메틸레이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NA 온오프 스위치가 고장나면 암이 생긴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엽산, 비타민 I는 임산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엽산은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거쳐서 셈이 된다. 엽산 대사의 최종 산물 셈, S아데닐 메티오닌은 인체 내 메틸레이션에 사용된다. 메틸레이션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똑딱이 스위치.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유전적으로 엽산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만들지 못한다. 엽산과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인체 내 여러 염증 질환을 만든다. 다시 한번 엽산의 의미, 메틸레이션,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셈, 우리 몸속 화학 반응 스위치, 온오프 한다. 엽산 부족은 5메틸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와 셈의 감소, 호모시스테인과 아드마의 증가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염증 물질, 뇌질환, 치매, 뇌졸중, 우울증,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말초신경, 염증성 질환과 관련된다. 호모시스테인, 아드마는 제2, 제3의 콜레스테롤이다. 최근 심혈관계 질환에서 아드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타민 B9 엽산과 비타민 B6, 12가 같이 작용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